안녕하세요. 오늘은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리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저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지연이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이기도 하고 젊은이도 아닌 50대의 나이에 투자 공부와 독서, 운동 등 기존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자 서미숙님은 53세에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 1년 6개월 만에 25억 원의 자산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5년간 미술학원 운영 및 개인 지도를 하다가 더는 나이 든 선생님을 찾는 학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학원 문을 닫을 무렵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마련과 맞벌이로 생활을 해오던 중 또다시 맞벌이로 생활 전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다음 날부터 찜질방 매점에 나가서 3년간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뚝딱 전략식비 부자연구소의 리더이자 부자 메이커로 활동 중이며 7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매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50대의 투잡러, 내 호칭은 이모님. 저자 서미숙님은 25년간 미술학원을 운영해 오던 학원 원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생들이 하나 둘 줄어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주위에 젊은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원생들이 옮겨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생들과 부모들도 나이 든 선생님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더 이상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원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무렵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마련과 그동안 맞벌이로 생활해 왔기에 생활비가 부족해 학원 문을 닫은 그 이튿날부터 대형 찜질방 매점에서 약 3년간 매점 이모로 불리며 일을 했습니다. 막상 매점에서 일을 하기로 했지만 25년간 학원 원장님으로 일하다 순식간에 매점 이모님으로 불려지는 호칭이 낯설어 현실을 점점 회피하고 싶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매점에서 일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자는 손님들이 베푼 친절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했던 저자는 찜질방을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열심히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찜질방도 직원을 감원하기에 이르러 찜질방마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찜질방을 다닐 때 근무 시간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학원 도우미로 투잡을 뛰었었습니다.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스펙이 되는 세상,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 저자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딸이 어나운서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딸은 어나운서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했으나 번번이 시험에서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지방방송국 어나운서 시험에서 이미 내정자가 정해져 있고 최종 면접에 가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누가 합격할지 알 정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실망감에 가득 차 더 이상 아나운서가 되는 것을 포기하며 그동안 열정을 다해 도전하며 노력한 결과가 허사로 돌아가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는 어나운서가 되기 위해 도전을 안 하겠노라 포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자의 가슴에 피눈물이 맺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인생을 바꾸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의 장점 2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을 저지르는 유전자와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 자신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결정이 나는 대로 일단 저지르고 보는 편이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자신감 또한 넘치니 한편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일단 저자를 닮은 부분이 있으니 적어도 저자를 복사한다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저자가 맨 먼저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실천한 것이 바로 무작정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독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자기계발서와 재테크, 단어가 들어있는 경제 경영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에 15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 책을 써보고 싶어서 3권의 전자책을 만들었고 뚝딱 전략 식비라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간 식비를 7만원만 지출하는 것으로 블로그에 기록해서 올리고 회원들을 모아 서로의 가계부를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며 일주일 7만원씩 식비 지출로 인해 줄인 식비로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1년에 4번 나오는 배당금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약 1년 전쯤 그동안 경제 문맹을 벗어나려 작은 변화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스마트폰에 당근 앱을 깔고 제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당근마트에 저렴히 내다 팔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제 명품백도 팔고 티셔츠도 팔고 어떨 때는 1,000원, 2,000원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미니스탁 어플을 다운받아 일단 당근마트에서 판 제품 대금은 무조건 미니스탁으로 보내었죠. 1년이 지나고 보니 1,000원, 2,000원 소소한 돈이 약 190여만 원의 시대가 되었고 2021년 미국장이 성장주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수익금만 100만 원 이상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답니다. 저의 돼지 저금통은 미니 스탁입니다. 빨간 돼지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아만 두었다면 190만 원만 모았겠지요. 하지만 미니스탁 돼지 저금통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에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수익금을 안겨다 주었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요? 그래서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고 안전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만이 우리의 걱정을 들어주리라 저의 짧은 경험을 말해봅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었더니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1년 6개월 전 저자의 재산은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현재 대출은 줄어들고 적금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소유하여 자산이 25억 원이 되었습니다. 주 수입원은 월세 50만 원과 미국 주식 배당금이 있고 부수입으로는 앱테크, 전자책, 콘텐츠, 강의,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7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이 월급처럼 저자의 통장으로 매달 들어옵니다. 지금은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50대는 전반적으로 디지털 도구에 약해서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어렵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젊은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느리고 서툴지만 도전하는 일마다 꾸준하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야든 내가 꼭 성공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다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저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 뿐이고 독서를 했을 뿐인데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책 속에 지혜와 해답이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많은 부자들의 공통점은 독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영감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올 한 해 적어도 60권 정도의 책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유튜브에 올려 리뷰해 나가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제가 지금은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라 학기 중 더는 시간을 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졸업을 하는 해이기에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억만금도 소용없다. 저자는 딸아이의 결혼식에 혼주 한복을 예쁘게 입고 싶다는 이유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걷고 뛰고 식단 관리를 하며 체중 감량에 돌입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부지런하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걷기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운동화만 있으면 됩니다. 기분을 전환하기에도 생각을 정리하기에도 걷기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저자는 걸을 때도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강의를 들으며 걷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의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나 아파트 읽어주는 여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유튜버들이 하는 강의를 찾아 1시간을 듣고 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잠깐 여기서도 저와 저자와의 닮은 점이 너무 많아서 잠깐 얘기해 봅니다. 저는 2020년 초에 제 자신이 경제 문맹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때부터 경제 관련 책을 읽고 경제 관련 유튜브를 섭렵했습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아 제도권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경제 공부를 하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편입을 하고 지난해 3학년 1, 2학기를 마쳤습니다. 학점을 평점 4.0 이상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특히 경제학과 공부는 경제에 대해 문외한인 저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통대라고 그냥 교수님들이 학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나름 리포터와 시험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면 4학년을 마치게 될 것이고 내년 봄이면 경제학사 학위를 수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성악 전공자입니다. 경제와는 전혀 무관한 학과이죠. 음악만 좋아하고 경제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저도 저자와 닮은 점이 너무 많아 놀라기도 하고 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결심이 섰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힘, 그것이 실천해 나가는 힘이리라 믿습니다. 저와 닮은 점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책을 읽어 나가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도 집 근처 1시간 정도 산책을 할 때마다 이어폰을 꽂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지 않고 짜투리 시간도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닮아 있고 닮아가려 한다면 어느덧 성공의 길로 들어서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한번 해볼까 생각 말고 반드시 도전하라. 저자는 1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후에 제 모습을 그려봅니다. 아마 많은 것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은 과거에 살아온 내 모습의 결과물이라 믿습니다. 성공하기를 꿈꾸면서 과거의 잘못된 생활과 단절하기를 거부한다면 성공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단호히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베어내고 성공에 이르는 습관들로 채워나갈 때 머지않아 성공으로 향하는 대로가 활짝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올 한 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도 새해가 된 지 3개월째 접어든 시기이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계획한 것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노후 설계를 하고 몸도 맘도 풍족한 노후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은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을 읽고 리뷰해 보았습니다. 다른 날보다 저의 얘기도 간간히 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후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기대해 보며 이만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